중국에서 요즘에 테무, 알리, 한국에 진출해가지고 엄청나게 싸게 판매하죠. 중국 공장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한국 소비자들 판매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가격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외 직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됐으니까 굳이 뭐 해외 직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알리나 테무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알리는 제가 잘 안 써서 모르겠지만 테무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해외 직구나 이제 구매 대행, 배송 대행 했던 이제 개인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입장에선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큰 업체들이 엄청나게 싸게 하는데 굳이 뭐 해외 직구를 할 이유가 없어질 것 같고, 이제 점점 사람 개인들도 쉽게 이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외에서 예전에도 해외에서 결제하는 걸 못하는 건 아니었어. 할 수는 있었는데 이제 번거롭거나 귀찮거나 방법을 이제 안 찾아보고 알면서도 맡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죠. 저도 이제 해외 물류 쪽을 하지만 초반에 해외 직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기업 물류를 B2B로 보고 있고 개인 해외 직구를 B2C로 보고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이제 B2C, 즉 개인 해외 직구는 뭐 언젠가는 할 수 없게 된다, 할 필요가 없는 일이 돼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해외 직구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도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애초에 제가 처음 해외 직구 쪽을 하면서도 그 당시에도 해외 직구를 대행을 해준 사람들, 구매 대행 해주는, 배송 대행을 해주는 심지어 업체들도 많았고 개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경쟁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렇게 되었자 결국 가격으로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해외 직구를 메인으로 했을 때는 그 당시 제가 하기 전부터 하던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는 것, 혹은 취급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제가 한 이후에도 계속 해외 직구, 구매 대행, 배송 대행을 하려는 사람들 많이 계속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워낙 초기 자본도 안 들고 쉽게 시작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위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생각만 그랬고 제가 뭐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딱 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컨셉을 했었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걸 찾았고, 또 제가 그런 걸 찾으려고 막 엄청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뭐 검색도 하고 알아봤겠죠. 그래서 결국엔 그런 걸 찾아서 지금까지 하다가 B2C, 개인 해외 직구는 이제 비중을 줄이고 물류, B2B 위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개인 해외 직구는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해외 직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는 품목들, 그런 것들 위주로만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게 유효한 거죠. 이렇게 매출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 품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하는 해외 직구, 물류, 결국엔 저는 이제 해외 물류 쪽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좀 남겨보려고 하는데, 하면서 해외 직구, 개인, 제 입장에서 B2C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해외 직구 언젠가는 계속 하기에는, 계속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약간 비전이 없어 보인다. 이제 좀만 있으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냥 다른 나라 물건을 사는 거는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 쉬워질 거다 라는 측면에서 약간 제 입장에서는 그냥 유지만 하고 있는 정도인데, 어쨌든 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아직은 약간의 틈새 시장은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대행을 맡기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에서 어쨌든 해외 직구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을 해볼게요. 일단 해외 직구는 왜 할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얼핏 생각해보면 외국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해외 직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따지면 글쎄요, 해외에서 산다는 건 해외 배송비도 들고요, 그다음에 배송비가 두 번 들어요. 해외 현지 내에서도 배송비가 발생할 거고, 해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해외 배송비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하지 않고 대행을 맡기면 대행 수수료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한국 세관 통과해야 되는데 재수 없으면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고, 잘 알아보지 않으면. 그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외 직구를 하는 게 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요.
해외 직구를 했을 때 더 싸게 사는 그런 이야기는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광군제, 이렇게 무슨 특정 이벤트성인 경우에나 좀 해당되고, 그것도 굉장히 비싼 물건들에 대해서만 좀 그럴 여지가 있는 거지. 글쎄요, 고만고만한 가격의 상품들은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그런 특별한 날이 아니면 해외 직구를 해도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싸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오래 걸려도 해외 배송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오래 걸린다는 게 정말 뭐 최소 2주, 재수없으면 한 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싸서는 안 되겠죠. 좀 많이 싸야겠죠. 근데 그런 날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 이런 날인데, 그런 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 수시로 상시 뭐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비율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외 직구를 할 때 싸다, 해외에서 오래 걸리고 뭐 배송비를 2번 결제하고 대행비를 지불해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비율적으로는 더 비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더 비싸더라도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면 이제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는 뭐냐? 뭐 많이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소비자가 있는 국가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상품일 때, 단종된 상품일 때,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갖고 싶어. 근데 우리나라에선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예 생산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선 판매가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만 특정 나라에서만 출시하는 브랜드, 품목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선 판매되지 않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특정 나라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가 너무 갖고 싶다라고 하면 돈이 더 들더라도 구매하시는,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필요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집하시는 분들도 있고, 키덜트 족이라고 부르나요? 어렸을 때는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어렸던 아이가 커서 돈을 벌면서 이제는 내가 살 여력이 돼. 근데 보통은 나이 먹고 어른이 되면 어렸을 때 가지고 싶었던 거는 이제 생각도 안 하고 더 큰 거, 더 좋은 걸 가지고 싶어 하는데, 키덜트 분들은 어렸을 때 그 가지고 싶었던 것들, 그 마음이 어른이 돼서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돈 없어서 못 샀던 걸, 부모님이 안 사줘서 못 샀던 걸 어른이 돼서 내 돈으로 막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까지 10년, 20년, 30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물건들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 단종된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고로라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중고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혹은 우리나라에선 출시가 안 되고 있는 상품일 수도 있는 거고, 중고도 구할 수가 없고, 그러면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데, 해외에서 중고 상품인데도 원래 원가보다도 더 비싸게 지불하면서까지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돈도 중요한데, 그 돈보다 그 물건, 어렸을 때 못 가지고 놀았던, 못 가졌던, 혹은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그래서 뭐 피규어도 있고 인형도 있고 로봇 이런 것들 좀 있고, 책도 좀 있었고. 이제 보통 해외 직구를 하면 패션 용품을 많이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쟁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좀 특이한 거, 그러니까 특이하다고 하면 물건이 특이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행을 해주는 분들이 많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들을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품목들에게까지 온 거죠. 중고품, 키덜트, 뭐 수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패션 용품은 거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본이나 중국 쪽 해외 직구는 B2C는 별로 없고, B2B 쪽은 중국에서 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중국은 뭐 이제 테무, 알리 같은 업체들 때문에 저를 통해서 대행을 하거나 저한테 물류를 맡길 일은, 그때도 이제 좀 특이한 그런 큰 업체들이 안 하는 일 위주로 제가 좀 해서 B2B 일은 좀 하는데, 맡고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어쨌든 B2C는 뭐 중국 쪽, 일본 쪽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이들 구매하고 싶어하는 품목들은 제가 안 하기 때문에. 하면 이제 또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분명한 목적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하시는 분들 보면 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해외 직구를 하면 무조건 싸다더라. 여기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네? 근데 뭐 그렇게 안 비싼 것 같네? 하고 그냥 덜컥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국내에서 물건 사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다 생각하고. 그랬다가 이제 배송비, 세금, 배송기간 이런 거 저런 거 했을 때 시간 금전적으로 좀 깨지고 나서야
해외 직구가 이런 거구나 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도 여전히 많아요. 해외 직구를 대행업체한테 맡기면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얘기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행업자가 세금이나 배송비까지 지불하지는 않거든요. 해외 물건을 직접 혹은 대행업자들한테 구매한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거예요. 해외에서 사는 거니까 해외에서 검색은 좀 해봐요. 언어가 안 되더라도 사진이나 번역기 써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찾다가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찾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격을 본단 말이죠. 그럼 가격을 보고 이제 환율을 곱해서 이 정도인데 싸네? 하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못된 건 자기는 이제 구매 가능한 곳만 찾은 거야. 그리고 그거를 대행업자한테 맡기면 대행업자가 이제 뭐 결제하고 배송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 뒤에 있는 일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판매 페이지에는 만약에 $10라고 써있어. 그러면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은 $10에 지금 미국 환율을 곱해요. 그러니까 뭐 대략 1,400원인가요? 그러면 1,400원에다가 $10를 곱하면 14,000원이네. 그래 뭐 14,000원 싸네. 우와 싸네 하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실수인 거죠. 실제 결제를 할 때는 판매 사이트에서 수수료가 추가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쌌어. 그럼 미국 내에서의 배송비도 추가될 거고요. 이것도 이제 모르는 거죠. 예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구매를 못하니까 구매 버튼도 안 눌러본 거예요. 왜냐하면 또 누르면 결제될까 봐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또 해외 직구를 직접 못하고 대행을 맡기시는 분들의 특징은 되게 두려워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막 누르면 안 될 것 같고 눌렀다가 결제되면 취소 환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눌러보지도 않아요. 심지어 회원가입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 해외에 내 정보를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결제 버튼을 누르고 최종 판매금을 확인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행업자가 가지고 가는 대행 수수료에 아까 $10에 미국 환율 곱한 14,000원 그래서 뭐 한 2만원 들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절대 아니죠. 실제 결제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매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가져가기도 하고 미국 내 배송비도 있는 거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해외 배송비도 또 따로 있는 거고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왜 배송비가 2번 발생하냐고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한국으로 보내면 배송 한 번에 되는 건데 왜 배송비를 2번 따냐 그렇지 않은 거죠. 해외 사이트가 한국으로 배송을 누가 해준대요. 안 해주는 데가 더 많아요. 아마존 같은 큰 사이트가 아닌 한 이베이 글로벌 누구나 전 세계 누구나 알 법한 사이트가 판매 사이트가 아닌 한 그 나라의 고만고만한 사이트들은 그 나라 내에서만 배송을 해요. 미국에서 샀으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 보내기 직전에 어딘가로 배송이 돼야 되는 거니까 미국 배송비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미국 내에 도착한 그곳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해외 배송비가 또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해외 배송비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는 배송비죠. 그러니까 이런 체계 절차를 모르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모른다는 게 세관의 개념 자체를 몰라요. 물건을 사는데 뭔 세금이냐 통관, 세관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관에서 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관세, 부가세 발생하면 아주 그냥 대행업체들 저한테도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 뭐라 그래요. 아니 왜 돈 더 발생하냐 막 이런 얘기들 해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또 이제 해외 직구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잘 알면 몇 번 되어보면 이제 알았으니까 더 잘 하시거나 아예 안 하거나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나 신경 쓰기 싫다 귀찮다 목적보다 이해 안 된다 하면 그냥 대행업자한테 맡기는 게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남는 장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해외 직구를 하는 거고요.